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물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 버는 돈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이 여유가 있어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데 남는 돈은커녕 매달 적자다라고 호소하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오늘 그런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적자 인생 탈출. 어떻게든 이달 남는 돈이 있어야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것들을 절약할 수 있을지, 또 그렇게 절약하고 난 다음에 남는 돈으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분이 55세, 아내가 53세이고 직장을 다니는 딸 2명이 있습니다. 현재 부부의 월 소득은 450만 원인데요. 남편이 300만 원, 아내가 15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생활비를 포함해서 45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50만 원 벌어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생활비를 포함해서 450만 원이니까 남는 돈이 없다는 뜻이겠죠. 어떤 달은 적자가 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형편에서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저축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상담을 해 오신 분입니다. 자, 이 가정의 다른 재산을 보면요. 집은 지금 시세로 한 4억 원 정도 합니다. 여기에 대출금이 1억 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분이 다음에 60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면 두 분 합계 한 1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연금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그리고 지금 현재 한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정의 경우에는 남편 55세, 아내가 53세니까 은퇴를 생각할 때, 노후를 생각할 때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즉, 남편분도 지금 55세니까 한 10년 정도는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야 조금 대책이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랬을 때 다음에 이제 노후 생활을 하면 월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여쭈보니 월 생활비는 3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체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노후 생활비를 300만 원 목표로 잡아 보겠습니다. 자, 10년 후를 가정을 해보면요. 자, 10년 후는 부부의 국민연금이 120만 원 정도 일단 받고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두 분은 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일단 65세 이상이 두 분 다 넘었다고 가정할 때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약 6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도 계속 오르잖아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65세가 될 때까지 조금씩 기초연금이 오른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하면 10년 후에 이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계속 유지된다고 전제할 때 약 60만 원 정도. 그래서 10년 후 국민연금 120만 원, 기초연금 60만 원 이렇게 하면 18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생활비 300만 원이 목표인데 180만 원 빼면 120만 원을 준비하면 되죠. 자, 물론 120만 원도 다음에 지금 4억 원짜리 집 대출 1억 빼면 순자산 3억 원짜리 집을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70세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약 90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때까지가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빡세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적자 인생부터 탈출해야겠죠. 자, 그래서 생활비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월 450만 원을 쓴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순수한 생활비, 예컨대 밥을 먹고 또 가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이런 등등의 순수한 생활비는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50만 원은 어디에서 지출될까요?
내용을 보니까 보험이 4인 가족이죠. 보험이 무려 90만 원. 그 다음에 대출이 73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90만 원과 대출 73만 원 합하면 163만 원인데 이 163만 원을 빼더라도 88만 원이 정체불명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봅니다. 자, 보험을 보겠습니다. 보험을 보니까 보험이 90만 원인데 4인 가족 보험이 90만 원인데 얼핏 보니까 한 4, 50만 원 정도는 줄일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 가운데 다 큰 자녀 직장을 다닙니다. 두 딸이 자녀 보험료가 1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만 원은 직장을 다니니까 소득 활동을 하니까 자녀에게 내라고 자녀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죠? 계약자 변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녀에게 보험료를 자기 보험료는 내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노후가 준비가 되어야 따님들도 그만큼 부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도 당연히 흔쾌히 오케이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서 덜컥 가입했고, 또 보험이 너무 많아서 어느 날 TV를 보다 보니까 보험 분석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준다 라는 광고가 있어서 덜컥 신청을 했더니 몇 개를 줄어주는가 싶더니 오히려 다른 것을 가입시켜서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가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중복 보장이 많고 과잉 보장이 많고, 특히 실손보험이 오래전에 가입해서 종합실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보장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물론 과거의 실손은 지금 현재 4세대 실손이라고 하죠. 4세대 실손 보험에 비해서 보장 범위는 넓습니다만 쓸데없는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도 핵심 보장 위주로 4세대 실손 보험으로 단독 실손으로 변경하면 아주 보험료는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등등 보험료를 다 보면서 중복 보장된 것, 과잉 보장된 것, 그리고 별로 쓸데가 없는 그런 보험, 그 다음에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종합실손보험을 없애고 실손보험만 가입하는 단독실손, 특히 4세대 실손보험으로 변경, 이런 등등을 하니까 약 3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보험료 17만 원과 어른들 두 부부의 보험료 30만 원이 감소됐으니까 총 47만 원이 보험료에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90만 원 보험료였는데 47만 원이 감소해서 43만 원으로 크게 반 이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두 번째 대출을 보았습니다. 대출은 앞서 73만 원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1억 원에 대한 그것이 33만 원 정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율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가져가야 됐죠. 그런데 나머지 40만 원이 어떤 대출이냐 하니까 자동차 할부 대출이었습니다. 40만 원인데 앞으로 약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즉 한 500만 원 정도의 할부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 불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 불명이 한 80만 원 지출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이달에 쓰지는 않았는데 그 전달 또 3개월 전, 5개월 전에 썼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이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달에 우리는 쓰지 않았는데 지출이 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과거에 썼던 신용카드 상한금이 매달 8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가정은 대부분의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또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갚아야 될 무이자 할부 잔금이 얼마냐 하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이자 할부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 절대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무이자 할부에 익숙해지면 내가, 이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이달에 쓴 돈이 이달에 결산이 안 되죠. 이달에 쓰지 않았는데 계속 과거에 썼던 돈이 이달에 지출이 되면서 소위 헷갈리게 됩니다. 헷갈리게 되니까 계속 카드를 긁어서 무이자니까 이달에 부족한 생활비 지출을 합니다. 외식비도 여기 들어가고 쇼핑도 여기에 신용카드로 들어가죠. 그래서 계속 카드를 긁습니다. 그러면 카드 회사는 무엇으로 장사할까요? 카드 수수료로 장사하는 거죠. 무이자를 주더라도
그 결과로 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를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하는데 카드 회사가 무이자 할부를 하는 이유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것에 속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지출만 해야 된다면 내 현금 그리고 가능하면 체크카드에서 해야죠. 그래서 이달에 쓴 돈이 이달에 결제되게 맞추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여기까지 보면 결국 자동차 대출 40만 원 앞으로 한 500만 원 정도가 남아있고 신용카드에서 할부 이달 결제 평균 한 80만 원인데 앞으로 무이자 할부 잔금이 5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현재 목돈 5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목돈 5천만 원에서 자동차 대출 잔금 500만 원, 무이자 할부 일시 상한 남아있는 돈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현재 목돈 5천만 원에서 갚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동차 대출 잔금이나 무이자인데 또 신용카드는 이것을 계속 두고 나머지 돈으로 저축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대출 잔금에서 나가는 할부가 40만 원, 그 다음에 무이자 할부가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80만 원인데 이것만 합해더라도 120만 원이지 않습니까? 내가 매달 12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할부 갚느라고 내가 120만 원을 저축하지 못한다. 이 마음은 굉장히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왕에 내가 갚을 돈이 있으니까 빚은 갚아라. 빚은 갚고 매달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늘려라. 그러면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계획적인 생활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설득했더니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출 잔금과 무이자 할부 일시상한 남아있는 돈을 한꺼번에 갚았죠. 목돈 5천에서 1,000만 원을 사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이제 120만 원이 여유가 생긴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생활비가 딱 276만 원이 되었습니다. 자, 순수 생활비 200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보험을 절반 이상 줄여서 43만 원. 그 다음에 집 대출금 상한 할부만 남았습니다. 자동차 대출 할부는 일시 상한을 했고, 그래서 집 대출금 상한 할부 33만 원. 이렇게 하니까 생활비가 276만 원으로 딱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 벌고 있다고 했죠? 450만 원을 벌죠. 450만 원에서 생활비 276만 원을 빼니까 얼마가 남았습니까? 매달 174만 원을 계획적으로 저축 또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174만 원, 매달 남는 174만 원과 목돈, 자, 목돈이 원래 5천만 원 남았는데 여기에서 할부 잔금 갚아버리니까 1,000만 원, 갚아버리니까 4천만 원이 남았죠. 그래서 월 여윳돈 174만 원과 목돈 4천만 원을 활용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필요한 은퇴 준비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 여윳돈 174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은 투자를 보험처럼 한다고 생각하고 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월 적립식 ETF 등등을 활용해서 노후 연금을 마련하시고 나머지 74만 원 가운데 한 50만 원은 안전한 정기적금으로 목돈을 모으고 나머지 24만 원은 혹시나 모를 비상예비자금으로 계속 모아가는 거죠. 또한 목돈 5천만 원 원래 있었죠. 자, 그 가운데 1,000만 원을 우리가 썼습니다. 자동차 할부 잔금, 그 다음에 신용카드 할부 잔금을 다 갚았습니다. 그 1,000만 원을 제외한 4천만 원은 매년 5%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 혼합형 배당 상품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 혼합형 배당 상품은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일컬어지는 채권 상품의 비중이 60% 이상 포함하면서 매년 일정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인데요. 그런 상품들을 이용해서 현재 가진 목돈을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윳돈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상품과 충분한 투자 기간을 고려해서 가입하면 위험은 크게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품들은 앞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틈틈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일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많이 불안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윳돈이 없어. 매달 버는 돈에서 생활비를 포함한 지출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선은 적자 인생을 탈출하자. 그래서 적자 인생을 탈출하려면 지금 우리가 매달 지출하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지출되는지를 따져보자.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특히 대출 상한이나 또 신용카드 할부 이런 등등은 내가 계속 할부로 끼고 있지 말고 그것을 일시에 갚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갚고, 매달 여윳돈을 많이 확보해야 하면 계획적이고 자신감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자, 그런 돈을 가지고 은퇴 준비를 좀 계획적으로 하면 앞으로 10년을 생각할 때 충분히 오늘 말씀드린 사례의 가정인 경우에는 충분히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자, 이 말씀, 이 같은 사례를 좀 공유해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